안녕하십니까. 니기 지준입니다. 오랜만에 또 집에서 영상 켰습니다. 오늘은 언박싱 데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가 도쿄에서 산 것 중 사실 많진 않아요. 사실 많진 않은데 몇 가지 소개하면서 좀 제일 쌌던 거부터 비싼 거 순으로 해가지고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도쿄를 여행 갔던 건 쇼핑을 사실 하러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놀러 간 김에 동서 안에 있는 쇼핑 할 만한 플레이스 있으면 이제 둘러보고 사자였고, 근데 오히려 이제 지선이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가면은 이거 사야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뭐가 있었지? 저도 딱 3개가 있었는데 일단 좀 한국에 없는 귀여운 반스를 사자, 반스 어센틱에서 예쁜 컬러를 사자, 이렇게 다 아예 좀 정했고, 그리고 이제 셀린느가 일본에 좀 싸니까 셀린느 벨트를 사고 싶었고, 이제 아모레 빈티지라는 샤넬 빈티지가 많은 곳에 가서 샤넬 가방을 득템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 지선이가 사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쇼핑 브이로그는 여기 위에 저희 지난 도쿄 브이로그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막 엄청 뭔가를 사야겠다 이건 없었고, 근데 아무래도 도쿄 여행을 가면 좀 글로벌한 브랜드 말고 좀 일본 현지 브랜드들 위주에서 살만한 거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쇼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일본이 지금 엔저 때문에 되게 싸긴 싼데 굳이 뭐 해외에서도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 우리나라 살 수 있는 브랜드 너무 많아서 사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좀 일본 브랜드들이 그나마 좀 국내 편의점들 대비해서 조금 이제 싼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아니면 좀 아예 특이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사야겠다 하니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선이는 다 성공했고 저는 사실 뭐 많이 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너무 사이즈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들은 사실 뭐 대량 생산을 하는 브랜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 품절이 일찍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진짜 아예 없었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가지고 요거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스를 갔는데 일단 이거를 반스 중에서도 좀 귀여운 컬러의 어센틱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막 한국에 없는 되게 막 귀여운 컬러나 아니면 좀 새로운 콜라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한국에 거의 다 대부분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 요게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요것만 딱 세일을 해가지고 사게 됐죠. 사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하라주쿠에 있는 반스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샀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특이한 건 별로 없었어.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뭐 아트모스나 신발 편의점들에 가면 있을 텐데, 아트모스도 가는 길에 다시 들렀는데 거기도 뭐 딱히 뭐가 없었어가지고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와서 한국이 진짜 쇼핑하기 최고다. 그냥 이거 좋아하는 컬러인데 마침 세일을 하니까 이제 일본이 샀다. 살짝 싼데 세일해서 좀 더 싸서 샀지. 사실 뭐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었다. 한 3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매를. 이게 우리가 샀던 거 중 제일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 그 다음은 제가 리얼 맥코이에서 샀던 모자. 뭐 리얼 맥코이는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빈티지 막 밀리터리 막 이런 거를 오리지널 피스를 이제 복각해가지고 만든 브랜드로 되게 유명해요. 한국인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게 시부야 쪽에서 슈프림 가는 길에 이게 있어가지고 들렸는데, 근데 여기도 매장이 진짜 되게 생각보다 그 지하 들어가면은 크잖아. 그거 옷도 막 엄청 빽빽하게 많은데 다 사이즈가 다 없었다. 사이즈가 없어. 저는 이제 맨투맨이랑 뭐 베스트 막 이런 거 좀 사고 싶은 몇 개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살 수 없었고, 이제 모자. 요건 모자는 좀 유명한 모자. 그래? 모자 하나 귀엽다. 보고 가격은 13,200엔. 이렇게 생긴. 이게 원래 요 베이지 색깔 하나랑 빨간 색깔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 심지어 빨간색은 아예 없었고 베이지 색깔만 몇 개. 빨간색 예뻤겠다. 빨간색, 원래 난 빨간색 사고 싶거든.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못 샀고, 모자에. 아무튼 이 모자를 샀습니다. 이 모자고 마크 이 패치가 좀 예뻐. 그리고 뒤에 이제 가죽 스트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모자가 좀 깊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모자. 그래서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많더라고. 다음에 산 거는 이제 슈프림 매장에서 산 셔츠, 옥스포드 셔츠고, 심플한 이제 박스, 스몰 박스로 들어가는 게 되게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는 이제 시부야에 있는 슈프림 매장을 갔는데, 일단 우리나라 슈프림 매장이 일단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미 웨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가기 어렵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가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부야에는 웨이팅 줄이 없었고 안에 물건도 꽤 많았어요. 발매날 이후 언제 얼마 안 돼서 저희 갔는지 몰랐는데 꽤 살만한 게 몇 개 있어서 뭐 자켓이나 뭐 바지, 후드 좀 살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는 게 요거 네이비 색깔의 빨간색 옥스퍼드 셔츠. 좀 귀여워. 베이지도 있었는데 오빠 좀 쿨톤이어가지고 네이비가 좀 더 예뻤던 것 같고 비니도 이런 것도 예쁜 것도 되게 많았고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뭐 슈프림에서 뭘 사게 되긴 하네 우리가. 베를린에서도 좀 많이 샀고 막 모자도 사고 좀 많이 뭐 티도 사고 했는데 여기도 참고로 텍스프리는 안 된다. 슈프림은 아예 텍스프리는 안 되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가기 때문에 여행 가면은 슈프림 매장은 좀 자주 들리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좀 예쁜 셔츠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29,900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크림에 보니까 5만원? 좀 쌌었다 그래. 요거는 좀 평상시에 그냥 편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여기 딱 요거에다가 비키지 베이지색 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꼭 사고 싶었던 세레느 벨트인데 저는 원래 뭐 사고 싶은 거 되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스타일이어서 벨트를 사고 싶다? 벨트 중에 세레느 사고 싶다. 브라운에 금장 버클을 사고 싶다. 이렇게까지 아예 다 정해놓고 가서 거의 뭐 가자마자 바로 결정을 했고 근데 이제 일본에 가니까 세레느 긴자에서 샀는데 세레느 매장이 그 작은 스트릿 안에 3개나 있어가지고 맞아. 플래그십 매장, 우드샵 매장이 있고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 한 2-3개 있었는데 그래서 또 제가 75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한 매장에 70만 있고 하나는 80? 마지막 3번째 매장에 75 사이즈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게 됐는데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KB 카드로 결제하면 5%가 할인된다고 해서 원래 좀 싸고 KB 카드 할인을 받고 텍스 리펀까지 받아서 요게 이제 지금 세리느 코리아 정가로 93만 원인데 한 6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좀 예쁘긴 하고 나도 블랙도 좀 예뻐. 블랙도 예뻤어. 블랙도 예쁜데 제일 기본 같은 느낌. 브라운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샀다. 확실히 근데 일본이 유독 싼 그런 브랜드가 몇 개 있더라고. 디올이랑 셀린이랑. 그리고 이게 이제 벨트여서 한 30만 원 정도 샀는데 만약에 셀린느 백을 사겠다 하면은 거의 뭐 100만 원까지도 싸대. 그래가지고 셀린느 백을 좀 일본 가면 많이 사는 편인데 그때 우리가 전에 한번 오빠 도쿄 출장 갔을 때 셀린느 백을 면세에서 샀거든요. 아 맞아. 되게 바보 같은 일이었던 거야. 그거 차라리 그냥 일본 가서 텍스 리펀 받고 이렇게 사는 그게 거라면 더 싼 거야. 그래서 한 100만 원 싸게 샀을 텐데 우리는 면세에도 막 한 4, 50만 원 싸게 샀다고 되게 좋아했던 게 바보였던 거지. 그래서 셀린느 뭐 사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일본 가서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뻐. 마음에 들어. 요거는 이제 아카리라는 이제 조명 이사무 노구치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 가구 이제 디자이너 파는 건데 사실 작년 출장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사실 그 오모테산도에 이 아카리 조명을 다루는 편집샵이 하나가 있어. 아르텍 스토어인데 오늘 리뷰를 보면은 일본 도쿄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이 아카리 조명을 취급하는 편집샵이 딱 한 두 군데가 있어. 하나가 이제 아까 말했던 아르텍 스토어, 하나가 이제 젠키라는 이제 조명 다루는 편집샵인데 거기가 아예 뭔가 아카리만 위주로 다루는 편집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말했던 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이번에 우연찮게 그 근처 맛집을 가게 돼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게 된 거예요. 요거는 아마 여기 저희 브이로그에 나올 텐데 나오겠지만 이거는 UF1XN이라는 모델이고 그때는 이제 1N이랑 이거랑 이렇게 2가지 모델만 재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각각 하나하나 사서 하나는 제가 동재라는 친구에게 보내줬고 요거 하나 했었고 요거는 33,000엔 여기서 텍스프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박스에 담아져 있고 요거는 이제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한지 같은 종이로 만든 거여서 이렇게 이걸 만들어야 돼 우리가 너가 경고도 들어있네. 여기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만들면 이렇게 네모난 조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까 1N이라고 말했던 모델이랑 1A라는 모델이 있어. 그 2개가 이제 가장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사실 모델인데 요거는 좀 많이 안 쓰는 모델이어서 좀 특이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서 요 스탠드 모델로 샀습니다. 오빠 이거 옛날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이거 산다 했었잖아. 그때부터 사고 싶었지. 이렇게 아카리 조명을 샀습니다.
요거는 집안의 분위기를 진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조명이어서 옛날부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요런 침실 같은 데다가 침실이나 나무가 데니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올려놓으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어. 다음은 제가 샀던 신발. 요거는 사실 지선이가 이제 반스를 샀던 영향도 있고 또 원래는 미아라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요즘 또 미아라가 생각보다 좀 많이 풀리기도 하고 많이 신어서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비즈빔에서 발견한 신발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거 로건 퓨즈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센틱 반스 어센틱 같은 디자인이고 포장이 너무 이제 잘 됐어. 인도가 이렇게 생긴 비즈빔 신발이에요. 굽이 이게 굽이 되게 높아. 높아. 이게 그래서 굽이 엄청 높은 걸로도 되게 유명해. 그리고 보면 여기 비브람 솔로 만들어서 내구성이 높다. 그리고 생각보다 착화감이 편하고 이런 막 디테일들이나 좀 이런 게 되게 비즈빔만의 고유한 뭔가 특징들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잘 신을 것 같아. 사실 갔는데 스케그웨이라고 컨버스 약간 형태랑 비슷한 느낌의 그것도 있어요. 사실 그걸 원래 더 사고 싶었는데 근데 그건 또 사이즈가 하나도 없다 그랬고 사실 제가 원래 신발을 조금 크게 신어서 한 280 정도 신어서 이것도 한 280 신어야 될 것 같아 달라 그랬더니 없대. 70이죠? 이게 70이어서 70 하나만 있다 그래서 한번 신어본다 했는데 또 이제 양말 신고 신어도 되게 딱 잘 맞아가지고 훨씬 컸겠다. 고민 조금 하다가 저도 한 번도 이제 사실 비즈빔을 사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 사와서 좀 신어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바지 이런 거에 진짜 잘 어울릴 거 반바지에도 좀 잘 어울리고 이건 진짜 계절을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비즈빔이 좀 특이한 게 이게 가격이 그때 66만 6천 엔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준 것 같은데 특이하게 얘네도 공홈이 있어. 근데 거기에 안내되는 가격은 이제 달러로 이제 글로벌 사이트는 달러로 돼 있는데 900달러 그러면 이제 한 120, 그러게? 130 정도 하는 건데 엄청 비싸다. 확실히 비즈빔은 일본에 가서 사는 게 확실히 저렴하다. 싸게 잘 샀다. 매니아층 있는 신발인데 요거는 좀 신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요거는 요즘 제 스타일에도 좀 많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잘 신을 것 같은 신발.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샤넬 가방인데 여기 이제 일본 도쿄 가기로 결정하고 가고 싶은데 첫째 1순위로 이제 꼽았던 게 이제 아모레 빈티지라는 데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 일본에 빈티지샵 되게 많아요. 아모레 빈티지 말고도 근데 이제 아모레 빈티지가 좀 유명한 곳이고 제니나 지드래곤도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해서 물건이 일단 많고 상태가 좋다고 해서 가격 비싸다는 평이 많아서 뭐 다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래서 1000만 원? 좀 쉽지 않겠네. 만약에 거기 갔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디자인에 1000만 원 아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갔는데 딱 사고 싶었던 디자인의 백백이 딱 있어가지고 어디에 이게 위치했냐면 그 오모테산도에 위치해 있고 이게 아모레 빈티지가 두 개, 총 3개인데 총색이야. 근데 하나는 이제 루이비통, 뭐 디올, 에르메스, 디올 이런 거 막 모여 있는 매장이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알아서 거기에서 줄 서서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샤넬은 아예 없고 바로 옆에 이제 아오야마점에 거기도 바로 오모테산도에서 뭐 한 걸어서 한 2분? 3분 거리인데 거기 샤넬만 샤넬만 있는데 거기가 줄이 진짜 엄청 많고, 길었어. 줄도 엄청 길어서 거의 1시간 반 좀- 기다렸다 갔고 거의 뭐 샤넬 박물관 수준으로 정말 제품이 많았고 또 맞아. 나머지 밑에- 세 번째는 이제 남자 것만 있는 아. 아모레 빈티지 옴무가 또 따로 있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모델이어가지고 안에 이제 시리얼은 뭐가 다 지워졌대요. 그렇지만 믿고 구매를 했고 이게 생각보다 또 안에 수납도 되게 좋은 잘 돼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이렇게 샤넬 있었구나. 응. 이거 못 봤는데.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여기서 가면은 되게 직원들이 되게 응, 친절하게 되게 잘 해주고 설명해 잘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모델별로 그런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똑같은 모델이 두 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가격이 달라요. 100만 원 정도나 네. 차이가 났는데 근데 이게 상태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막 크게 막 엄청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00만 원 그렇게 저렴한 했고 거를 선택했고 거기도 텍스 프리가지고 이거는 잘 산 것 같다. 지선이가 너무 요즘 잘 메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거 거의 요즘 맨날 너무 많이 매가지고 오빠가 이것만 매냐고 할 정도로 예쁜 거. 잘 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니까 69만 엔이었는데
텍스 리펀을 받으니까 뭐 이게 한 50엔이 저렴해지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엔저에다가 하면은 한 560 뭐 이렇게 줬던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샤넬 가방 치고도 비싼 건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샤넬 뭐 미니백들도 막 400 이렇게 하니까 그걸 치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잘 산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빈티지 가실 때 이제 샤넬백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크로스 미니백을 사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정하고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한국인도 많았고 중국인도. 중국인, 인도 사람 진짜 되게 많이 오시고 좀 특이했던 건 저는 이제 이런 중고로 사는 거를 뭐 안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걸 특히 이런 고가 가방 마음에 드는 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 잘 사는 게 어려운데 그 웨이팅도 막 엄청 막 몇십 명이 사실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오래 걸렸던 이유가 앞에 손님들이 다 진짜 하나씩 사고 나와. 5명 들어가면 3명은 사는 것 같아. 생각보다 좀 전환율이 높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좀 되게 놀랐고 그만큼 좀 매력 있는 아이템들을 잘 가져다 놓고 너무 비싸게는 안 파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 빈티지가 상태가 좋고 조금 비싸다고 유명한데 아모레 빈티지 말고 다른 빈티지샵 가면은 이제 상태는 좀 이제 B급 같은 애들도 많지만 되게 근데 저렴한 애들도 많다고 하니까 저도 시간이 되면 다음에 좀 들려보고 싶은데 이번엔 너무 이제 시간이 빠듯해서 아모레 빈티지밖에 못 갔는데 그런 작은 빈티지샵에서는 진짜 싸게 득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류가 또 많이 없으니까 또 사실. 근데 딱 진짜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뭐 시간이 좀 많다 하면은 그런 빈티지 매장 몇 개를 둘러보시는 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 일본에서 산 거는 이 정도. 진짜 많이 안 사긴 했다. 알차게 잘 샀다. 몇 개만. 저는 사실 더 사고 싶었지만 살 수 있는 게 없었다. 더블아레에서 더블아레에서도 사고 싶은 게 다 품절이어서 못 샀고 상리미트라는 또 일본 되게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딱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또 못 사. 아까 그 모자 샀다 리얼메코에서도 뭔가 사고 싶은데 다 또 사이즈가 없어서 못 모자 사고 하나 사고. 아니면 못 샀는데 그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사가지고 만족스럽게 쇼핑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오늘 언박싱 도쿄 언박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언박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